가랑비처럼 책으로 삶을 촉촉하게 하는 책몽우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가을 하니까 여행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오르네요.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멀리 떠나는 일부터 생각하죠. 티켓을 예매하고 낯선 공항에 서서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책몽우와 함께 나눌 여행은 떠남보다 살아감에 더 가까운 여행이에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걷고 느끼며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종종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를 일상이라는 궤도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지만 결국엔 더 단단한 일상으로 데려다주는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카피라이터이자 작가인 김민철님의 에세이 모든 요일의 여행입니다. 제목부터 설레이게 하네요. 모든 요일의 여행, 월요일의 여행, 화요일의 여행. 왠지 팍팍한 삶 속에서도 여행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작가님의 다정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김민철 작가님은 쓰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쓴다라고 말하는 카피라이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책 모든 요일의 여행에서는 낯선 삶의 틈에서 비로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는 여행이라는 단어 속에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뜻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책의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돼요. 여행은 일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느껴지죠. 여행은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풍경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길 위에 커피 한 잔, 버스 창문 너머로 스치는 오후의 햇살, 오랜 친구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작가님은 우리에게 여행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혹시 완벽한 계획, 완벽한 풍경, 완벽한 인증샷을 남겨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그렇게 묻는 듯 하죠.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허상을 버리고 사랑스러운 결점으로 가득 찬 여행을 하라고요. 속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나만의 취향과 시선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겉돌기만 했던 도시의 이야기가 들리고 묵묵히 이어지는 타인의 일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모든 요일의 여행은 작가가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의 기록이자 매일을 살아내는 법에 대한 섬세한 사색입니다. 그는 여행지에서의 아름다운 순간뿐 아니라 돌아온 일상의 공기와 여백까지도 소중히 바라봅니다. 프롤로그의 문장 하나하나엔 오늘 하루도 여행처럼 살아보자는 다정한 속삭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멋진 여행지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일상을 떠나 낯선 곳에 잠시 도착했지만 결국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나로 다시 일상에 도착하게 만드는 가장 사적이고 진실된 여행 에세이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 속에서 책몽우 마음에 남은 구절을 함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 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트램이 섰다. 문이 열렸다. 정거장도 아닌데 아무도 내리지 않고 아무도 타지 않는다. 그저 동네 아줌마들과 차장의 수다만 타고 내린다. 대단한 무언가를 보기 위해 떠나온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니지 않게 여기게 되는 그 마음을 만나기 위해 떠나온 것이다. 만약 인생이 한 권의 역사책이라면 아마도 여행은 그 역사책에 가장 전성기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늠름하게 화려하게 대항해를 떠났지. 기이한 경험이었어. 잊지 못할 얼굴이 있어. 그 맛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 떠날 수만이 있다면 이 전성기는 시간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좀처럼 바래지 않고 오래오래 곱씹어진다. 어떤 계절에 꺼내도 생생하게 펄떡이고 있다. 누구 앞에서 꺼내놓더라도 나만의 색깔로 찬란하다. 그러니 모든 여행자는 자신의 역사책에 전성기를 쓰는 사람, 결코 바스러지지 않을 인생의 한 챕터를 쓰는 사람, 더 빛나는 전성기를 꿈꾸며 다시 모험을 떠나는 사람. 여행자는 그런 사람. 집 나가면 몸이 고생이다. 하지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고생이다. 적당한 방황과 적당한 고생과 적당한 낯설미 그리워. 수시로 끙끙 앓는 마음을 가졌다. 어쩌다 보니 여행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딱 한 걸음 차이가 결정적 차이가 된다. 한 걸음만 가까이, 한순간만 천천히, 다리 위 난간이 앉은 이 여자처럼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천천히. 그녀는 오래도록 이 햇빛을 기억할 것이다. 이 바람을 잊을 리 없다. 이 순간이 잊힐 리 없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못났든 당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당신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당신이 들려주는 말들을 사랑한다. 그게 거짓투성이어도 상관없다. 당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당신을 나는 당신이라고 부르려 한다. 당신이 들려주는 말들을 당신의 진심이라고 여기려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함께 믿고 싶기 때문이다. 매일 그곳에서도 해는 뜨고 졌을 텐데, 그곳의 해라고 다르진 않았을 텐데, 해가 뜨면 아침이라는 사실에,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을 냈다. 해가 지면 집에 갈 생각에, 매일 반복되는 그 생각에 집착했다. 같은 해가 이곳에도 뜨고 진다. 나는 넋을 잃고 풍경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닌다. 마치 해지는 걸 처음 본 사람처럼. 그곳과 이곳은 다른 해가 아닌데, 그곳과 이곳에서의 내가 너무나도 달라. 해도 달도 별도 다르게만 보인다. 그곳에서도 잠깐이라도 여행자로 살 수 있다면, 퇴근길 1분이라도, 출근길 1분이라도 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 잠깐이라도 행복한 내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이다. 욕심이 없다. 비싼 핸드백에도, 명품 구두에도, 값비싼 보석에도 욕심은 조용하다. 다행이다. 욕심이 많다. 아직 못 가본 곳, 아직 못 느껴본 것, 아직 못 만난 바람, 아직 못 만난 표정, 아직 못 만난 나 자신에는 욕심이 불끈불끈한다.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 욕심이 있다. 그저 나를 무럭무럭 키우는 욕심이 내겐 있다. 햇빛 아래 맛있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멍하니 먼 곳만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만 구경하거나, 그러니까 있는 대로 여유를 부리는 텅 빈 시간. 한껏 무용한 시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한껏 무용해지자 마음을 먹는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며 짐짓 호탕하게 말해본다. 하지만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마음에는 다시 유용함이란 기준이 자리 잡는다. 언제 또 올 수 있겠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못 보면 아깝잖아. 등등 유용함은 각종 핑계를 달고 여행 한가운데에 뻔뻔하게 자리를 잡아버린다. 그리하여 무용하자라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여행자의 스케줄은 봐야 할 것, 가야 할 곳, 먹어야 할 것, 사야 할 것 등등 유용한 것들로만 빼곡히 들어차게 된다. 무용하고 싶지만 무용한 시간을 견딜 힘이 우리에겐 없는 것이다. 내 여행의 단짝은 외로움이었다. 생애 첫 여행 외로움과 같이 떠날 수 있어 운이 좋다 느꼈다. 친구와 함께였다면 분명 내 여행을 돌보지 못했을 테니까. 가보고 싶었던 미술관에서 친구가 하품만 해도 나갈까? 라고 물었을 게 분명했다. 먹고 싶었던 음식 앞에서도 친구가 난 별로 생각 없는데? 라고 말하면 그럼 나도 됐어? 라며 돌아설 게 분명했다. 상대의 기분에 너무 쉽게 좌지우지되는 나였다. 그 사실을 진작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혼자여야 했다.
혼자일 때 외로움은 드물게 찾아왔다. 자주가 아니라 드물게. 그마저도 수첩 한 페이지 끄적이면, 커피 한 잔 마시면 순식간에 사라졌다. 혼자라 생각이 많았고 혼자라 그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많았다. 무섭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내 대답은 하나였다. 아니요. 겁도 없고 외로움도 드물고 혼자가 편한 나는 그런 여행자였다. 오래 기다려. 천천히 먹는다. 서로 이야기하고 웃는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맛있는 시간이다. 문득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한다. 천천히, 음미하며, 같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순간순간을 천천히, 음미하며, 같이, 여행이 내게 일상의 리듬을 가르친다. 기차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와 우연히 대화를 시작했다가 그들의 목적지가 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화는 촘촘히 이어졌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이 캐나다 사람이라는 사실과 은퇴 후 긴 여행을 떠나온 사람이라는 사실과 캐나다에서 뉴욕까지 여행을 한 후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크루즈를 타고 유럽에 건너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나중에 우리처럼 늙게 되면,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아지면 꼭 그 크루즈를 타보도록 해. 비싸지도 않아. 우리도 3등석을 샀어. 그래도 1등석 사람들과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똑같은 마사지를 받고 똑같은 풀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 그들은 시간이 많아 시간에 휘둘리지 않았다. 한 곳에 일주일 이상 머무르며 천천히 움직였다. 6개월의 여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작은 가방을 들고. 우리는 늙어서 빨리 못 움직여. 그러니까 천천히 여행하는 거야. 가방도 마찬가지야. 늙어서 무거운 걸 많이 들 수가 없어. 오래 여행하려면 가벼워져야 해. 그날 밤 나는 여행 가방을 뒤져서 엽서 한 장을 꺼냈다. 그들처럼 늙고 싶다고. 그렇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고 싶다고. 나의 꿈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끝까지 무사한 여행이 되길 빈다고 썼다. 다음날 그 엽서 한 장이 노부부를 울려버렸다. 새빨개진 눈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들은 엽서를 가방에 넣었다. 너를 보면 너의 남자친구도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나중에 꼭 우리처럼 오래오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정말로 좋은 여행이 될 거야. 네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겐 평생 기억하고 싶은 칭찬이었다. 평생을 노력해 현실로 만들고 싶은 꿈이었다. 책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는 여행 같은 건 없다. 여행은 언제나 구멍난 양말 같고, 단숨에 들이켜는 커피 같고, 마른 빵 쪼가리 같았다가, 하얀 식탁보 위의 식사 같고,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샴페인 같았다가도 순식간에 구정물로 변해버린다. 그리하여 평생 결코 모를 어떤 것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여행을 말할 것이다. 여행이야말로 나는 진짜 모르겠다고. 모르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지금 이곳에서 모든 요일의 여행은 다시 시작이다. 책을 덮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거든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요일이 여행이라면 우리는 매일을 더 소중히 살아야 한다. 그 한 문장이 오래 남습니다. 여행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발견되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 퇴근길 저녁 하늘의 색,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온도,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여행이었다는 걸 이 책은 조용히 일러줍니다. 모든 요일의 여행은 떠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머물매 기록이죠.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덮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가 걷는 길,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내는 하루가 모두 이어져 결국 나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걸.
작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을 여행처럼 살아라. 그러면 평범한 하루도 빛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금 더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옆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기로요. 그게 바로 김민철 작가가 말한 모든 요일의 여행 아닐까요? 오늘도 여행 중인 당신에게 이 책의 한 문장을 건넵니다. 모든 요일이 여행이 되길, 그리고 그 여행이 당신이길. 책몽우에게도 여러분과 함께 한 이 시간이 여행이었습니다.